동향 파악 명단이 체포 명단으로 둔갑했다. 홍장원 메모의 정체. 자, 지금 홍장원의 메모 그리고 CCTV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양쪽,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좌파 쪽에서 막 우기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거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, 자, 명단이 어디서 했든지 돌아다니는데 그 돌아다니는 명단은 동향 파악 대상자 명단입니다. 그런데 그걸 체포 대상자 명단으로 바꿔버린 거죠. 바꿔버렸는데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국정원의 공작원, 블랙 요원이라고 본인이 이야기한 그 공작원 출신의 공작 때문에다, 공작. 다른 건 다 놔두고, 제일 처음에 메모 있죠, 메모. 뭐, 처음에는 이 공투에서, 끔끔한 공투에서 받아 써서 휘갈겨 썼다고 했는데, 나중에는 이 CCTV 결과 보니까는 그게 아니고 자기 집무실에서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포스트잇, 책상에 있는 포스트잇 딱 갖다 놓고 썼다. 그런데, 그것을 너무 휘갈겨 써서 보좌관에게 줬다. 그래서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켰는데 2번 정서를 시켰다. 그리고 그 밑에 또 누가 가피를 했다. 뭐 이런 게 있는데 너무 이제 복잡했을 겁니다.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저도 복잡해서 잘 정리도 안 되는 상황으로 막 계속 말을 바꾸고 CCTV가 나오는 데서 말을 바꾸고 하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그러니까 큰 2개의 축이죠. 그 내란 프레임을 씌운 2개의 축. 하나는 각종군 사령관, 이것은 김현태 707 단장에 의해서 회유가 됐다는 것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거고, 하나는 이 홍장원의 뭐 싹 다 잡아들여 체포자 명단인데, 자, 이게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? 뭐 또 이거 복잡한 거 다 놔두고, 그러면은 홍장원이 제일 처음에는 구겨서 버렸다. 뭐 포스트잇에 써가지고 어디서 썼든지 간에 썼는데 그것을 자기 그 보좌관에게 줘서 이것을 정서를 하라고 하고 원래 있던 거는 구겨서 버렸다.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제 헌재 출석하면서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했죠. 그런데 가지고 온 것은 보니까는 그 어떤 사진으로 촬영을 한 겁니다. 그 파일을 가지고 와서 그것에 띄웠는데 일단 의문이 드는 것이 아니 정보를 담당하는 사람이 그거를 그러면 원본을 그냥 구겨서 국정원 휴지통에 버렸다. 그런데 버리기 전에 사진을 찍어놨다.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진짜 말이 안 되는 내용을 지금 일단 많이 보셨겠지만은 화면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홍장원이 어제 자기가 헌재에서 이 메모 4개를 쭉 떼우면서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건 다 놔두고 저 노란색 포스트잇에 써 있는 저게 글자입니까? 저 뭐 국정원 뭐 암호문인가요? 자, 저렇게 낙서 비슷한 거를 가지고 이 보좌관이 정서를 해서 거쳐서 놓은 게 그 옆에 있는 거. 그 옆에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 명단 쪽 있고 그 밑에 지금 뭐 그 홍장원은 자기가 가표를 했다고 하고 또 일부에서는 이 국정원 출신, 같은 국정원 출신 민주당 의원 박선원이 이 가표를 했다고 이 논란도 벌어지고 있는데, 자, 이게 핵심입니다. 자, 위에 거 명단, 저거는 뭐 12명이든 14명이든 이 왔다 갔다 하는데, 그거는 이 다른 쪽에서도 명단 이야기들을 하죠. 명단 이야기를 하는데, 저건 이 체포 명단이 아닙니다. 저건 체포 명단이 아니고, 동향 파악 대상입니다. 체포를 하는 거하고 동향 파악을 하는 건 완전히 다르죠. 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동향 파악 명단은 있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. 본인이 만들었다. 대통령은 상관없다. 왜 동향 파악을 하느냐 하면은 어쨌든 포고령 1호에 정치활동 금지가 있으니까 정치활동을 할 많은 사람들은 동향을 파악을 해야 된다. 이건 이제 실행을 하는 군인 입장에서 대통령이 지시 없이 동향 파악을 하는, 그래서 위치를 한번 그 점검을 해보는, 파악을 해보는 그 명단을 이제 만들었다는 것이죠.
그 명단을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걸 받아 적었다는 홍장원이 저렇게 암호 같은 말을 해놓고 그걸 밑에다가 이 보좌관이 받은 적은 데 밑에다가 무슨 뭐 이 구검, 검거, 구검 이런 거를 해서 동양파악 명단을 체포 명단으로 둔갑을 시켜버린 게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. 그리고 그런 그 상황들이 있죠.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이 여인영, 저를 불러줬다는 방첩사령관 여인영이 처음에 여인영이 이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뭐 지시를 받았든지 그 명단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또 조지호 경찰청장은 그 명단과 별개로 무슨 뭐 대통령이 체포하라는 전화를 했다. 뭐 그래가지고 그거 마치 또 체포 명단처럼 하는데 그거 별개입니다. 만약에 그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해도 그 명단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. 그런데 어쨌든 이 위치 파악 명단이니까 경찰에 불러줬죠. 경찰에서 위치 파악을 하라고 한 것이고 여인영이 그 명단을 위치 파악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 홍장원이 전화가 왔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죠. 홍장원이 무슨 뭐 그 싹 다 잡아 들어놨는데 막 어쩌고 하니까는 여인영이 말을 더 이상 뭐 안 하려고 주저주저 했다는 거죠. 이 그 국정원하고는 이게 서로 공유할 게 아닌데 그런데 홍장원이 조금 전에 나 저기 대통령과 통화를 했어. 자 그러니 나에게 이야기를 해도 돼.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때 마지못해서 이렇게 그 불러줬는데 그것은 김용현 전 장관이 이야기했던 일종의 위치 추적을 위한 위치 확인을 위한 추적이라기보다 추적은 또 다른 개념이죠. 위치 확인을 위한 이 일종의 동향 파악 대상 명단인데 이게 저 글자가 바뀌면서 체포 명단으로 변해버렸다. 둔갑을 해버렸다. 이게 핵심입니다. 동향 파악은 어떤 뭐 국헌문란, 폭동 뭐 이거하고 다른 이야기죠. 실제로 체포, 구검, 뭐 구검 시설도 없다고 그리고 여인영은 자기는 체포 이야기나 검거 이야기나 뭐 구검 이야기 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 저기 누군가가 적어 놔가지고 저거를 언론에 공개를 하고 그리고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체포 대상 명단인 것처럼 해버린 게 이게 그 사안의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거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헌재를 심리를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.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죠. 하나는 이 각종건의 진술과 그것이 해요를 당했다는 김현태 단장 이 두 사람을 같이 불러야 됩니다. 헌재에서 불러서 대질신문을 해야죠. 국민이 다 지켜보는 과정에서 누구 말이 옳은지 대질신문을 하는 그 절차도 거쳐야 되고 또 하나는 이 홍장원과 또 대질신문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 보좌관이라는 사람입니다. 보좌관. 국정원 차장의 1차장의 보좌관이 3명이라는데 그중에 1명이 특정이 됐죠. 그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 아라비아 무슨 뭐 저기 암호문 같은 거를 명단으로 바꿨는지 도대체 어떤 기술로 저렇게 바꿔버려서 이걸 체포 명단이라고 하고 있는 건지 그걸 헌재에 불러서 대질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. 그리고 심지어 그 이야기도 어제 제가 잠시 전에 들었지 않습니까? 그 보좌관이 이 한동훈의 현대고등학교 친구다. 그래서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의문을 제기를 했죠. 받아선 보좌관이 한동훈의 친구다. 근데 결국 나중에 보면 한동훈이 여권 관계자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여권 관계자로부터 자기를 체포를 한다는 말을 들었다. 그래서 심지어 뭐 살해를 할 것이고 이 답도 피신해라 이런 말을 들었다. 그 이야기를 해서 그때부터 한동훈이 완전히 돌아섰죠. 그전에는 무슨 뭐 질서 있는 태제는 어쩌고 하다가 그 자기 체포 그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확 돌아섰는데 그래서 뭐 직무 정지시켜야 된다 해서 탄핵안을 통과시키는데 독려를 했죠. 친한계가 통과시키는데. 그런데 그 여권 인사가 홍장원 아니면은 저거를 받아 적어선 보좌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. 아무리 추론을 해봐도. 자, 그렇다면은, 그 보좌관을 불러야 되는 거죠.
그리고 지금 그 보좌관에 대해서 한동훈 쪽에서는 내 친구, 그러니까 한동훈의 친구 중에서 국정원 직원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시 그 확인을 해보니까 서종욱 변호사가 그 확인을 해봤다고 합니다. 확인을 해보니까 현대고 출신이 있기는 있는데 그 보좌관이 현대고 출신은 맞는데 그 친구는 아니고 1년 선배다. 약간 잘못 알려진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전부 다 가장 지금 핵심이 두 가지니까 각종건하고 홍장호니까 이것은 해유 사실, 해유가 됐는지 그리고 이쪽에서는 어떻게 저게 포스트잇이 저렇게 명단으로 바뀌는지 그걸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죠. 그것을 풀고 나서 무슨 뭐 선고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날림으로 선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날림으로 선고를 하더라도 그것이 꼭 인용된다는 것보다는 기각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서부지법의 이 법원 쇼핑 이게 지금 사실로 확인됐고 그 확인 과정에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구금을 하고 이런 상황을 만드는 데 대해서 논란이 지금 다시 확산되면은 현재도 처음부터 다시 이 심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뭐 하지 않겠죠. 이재명의 재판 스케줄에 맞춰야 되니까 실제로는. 자, 그렇더라도 기각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. 일단 오늘 상황은 거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조금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말씀만 들으면은 조지호가 검찰에서 한 진술서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영향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죠. 검찰 진술 조서를 이거를 쓰면 안 되는데 그 헌재가 억지로 이것을 증거로 채택을 했죠. 자, 그런데 검찰 조서가 과연 이 신빙성이 있는가? 그 부분도 어제 헌재에서 논란이 됐습니다. 조지호는 이게 재판 중이라서 검찰 진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 검찰 진술 조사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상황이 종료가 되고 나서 조지호에게 전화를 해서 수고했다. 덕분에 잘 끝났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. 그런데 그것은 뼈 있는 말이었다고 조지호가 검찰에 진술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. 뼈 있는 말이었다. 이건 뭐냐 하면은 질책을 하는 게 되는 거죠. 수고했다 해놓고는 이 수고했다는 게 당신이 제대로 봉쇄를 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종료돼버린 거 아니야. 이렇게 뼈 있는 말이었다. 질책이었다. 이런 식으로 검찰 조서에 돼 있는데 어제 조지호는 본인의 뼈 있는 말이었다. 이렇게 한 적이 없다. 말을 검찰에서 진술한 적이 없다. 어디선가 그게 들어가 버린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뼈 있는 말이었다. 그러니까는 어떤 질책성이었다. 아니면은 격려성이었다. 그래. 그 경찰이 그 충돌을 막아줘가지고 이게 빨리 끝났어. 이 격려성이었다는 거하고 아니 끝까지 봉쇄를 하려니까는 왜 그렇게 됐어? 이렇게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. 그래서 검찰 진술, 검찰 조서를 다 일일이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각종건도 그때 도끼로 문을 부숴 이게 검찰 조서에는 들어가 있는데 자기는 도끼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죠. 어디서 그럼 도끼가 들어가고 뼈 있는 말이 들어갔는지 그 부분도 다 따져본 후에 대통령의 거치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